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두 분은 뭐 일이로든 아니면 여행으로든 몇 개 국가 가보셨어요? 저는 한 6군데 정도 가본 것 같은데 뭐 미국, 괌,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제주도. 제주도요? 제주도, 미국도 괌도 미국이랑 하나잖아. 괌도 좀 그렇긴 다섯 개 하지만 정도는 비행기 타면 다른 나라. 일단 비행기 타본 경험이 이 정도다. 그럴 수 오케이.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버스킹 여행 간다고 태국,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또 여행으로 오사카, 일본이네요. 그리고 홍콩. 중국 수학여행 고등학교 때 중국으로 수학여행까지. 많이 갔네, 많이 갔어. 한 비슷해요. 네, 이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과연 오늘 모실 선장님은 몇 개 국가를 가보셨을까 특히 궁금합니다. 한 10개 좀 안 되겠나? 우리 합쳐서. 네. 아니 누구신지 알고 뭐 10개쯤 되지 않겠냐고 하는지 또 우리가 모르겠지만 작은 거 아니죠? 3개 막 이러면서. 그것 또한 반전이네요. 왜냐하면 오늘 모실 선장님이 여행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몇 개 나라를 가보셨을까 궁금하기도 10개 넘을 것 한데 같아요. 우리보다 적으면 반전이다. 네, 우리보다 잘 자리 바꿔서.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네, 아까 뭐가 궁금하다고 하신 거. 네, 맞습니다. 과연 여행 몇 개 국가를 해보셨을까? 네. 그거 잘 안 세다가 최근에 한번 세봤더니 51개 국가? 혹시 막 제주도 이런 거 포함하는 거 안 하고? 경기도 막 다 한 거 아니죠? 그렇지 않고요. 또 또 요즘에 여행을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100개 이상 다니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좋아하는 곳들에는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더 많이 보자보다는 좋은 곳에 있으면 그 좋은데 좀 더 오래 있자. 오래 있다. 그게 제 여행의 취향이라서 오늘도 좀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 왔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하나라도 더 보자. 또 그 나라에서도 어느 도시건 유명하다는 곳, 가이드북에 있는 곳들은 다 봐야 해. 그런 여행들이 어떻게 보면 여행 1세대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봐도 좋고 하지만 그게 취향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 이러면서 무얼 더 보는 것보다는 더 보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여행도 있지 않을까? 여행도 이제는 한 곳에서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을 좀, 나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한번 살아볼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젠 한 달 살기, 머물러 보는 여행, 이런 여행으로 취향들이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즘에는 우리 선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어디에서 한 달 살기, 거기서 직접 생활해 보기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살려면 굉장히 여행지를 신중하게 골라야 된단 말이죠. 오늘 또 여행 작가이시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본인에게 어느 나라가 맞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살기를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근데 아마 체감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한 달 살기의 성지는 단연 태국인 것 같아요. 역시 태국. 네네네.
태국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물가 저렴하고 치안도 좋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 편도 많고요. 그리고 숙소나 이런 것도 가격 대비 좋은 선택의 폭이 넓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태국만한 곳이 없다. 정말 놀라운 게 여행 작가들끼리 얘기하면서 자 우리 한 나라만 골라볼까? 그런데 다들 되게 어려웠죠. 근데 그중에 절반 넘게 태국을 골라서 깜짝 놀랐어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우아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압도되는 게 있으려면 대자연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휘황찬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급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보다 결국에는 태국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낯선 면과 동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편안함까지도 같이 느끼는 장점이 또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네. 제가 아까 진짜 안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맞아. 네. 전 시간에 태국에서 가장 그 최애 도시 좀 꼽아달라고. 지난주부터 기다리게 한 거. 네, 안 가르쳐주고 이번 시간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고민했어요. 아니 내가 꼭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잠을 못 잤다니까요. 네, 저도요. 네, 큰 결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꿈을 꼽아주세요. 네. 각 잡고 들어주세요. 네. 과연 어떤 도시일지. 네, 태국에는요 정말 유명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방콕, 치앙마이, 푸켓, 아유타야, 뭐 수코타이 뭐 이런 데들이 있지만 저는 난이라는 곳을 추천합니다. 난? 태국 북부 지방에 있어요. 치앙마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라오스와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한때는 태국이 아닌 적도 있었고 미얀마에 속한 적도 있었고요. 프랑스가 탐내서 프랑스가 내 거야 하고 안 줘 이랬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태국이지만 태국이 아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겠네요. 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그 어느 곳보다 이 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휴양지 느낌이군요. 네. 나는 꼭 보고 죽을 거야. 이게 태국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는 태국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왜 알려주지 알려줘? 마. 알려주면 안 돼. 그지만 제가 본 태국 사람들은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저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떠세요? 이 장면 보시면 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태국의 이미지와는 많이 좀 다르지 않나요? 좀 달라요. 네. 산 꼭대기에 우리나라 고급 별장에 온 것 같은데. 맞아요. 팔공산 느낌도 좀. 네네네네. 아니 진짜 팔공산도 얼마나 아름다운 네. 산인데요. 그런 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태국에서 만나니까 훨씬 더 반갑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그리고 태국에서는 좀 이렇게 지대가 낮은 데서 바닷물과 가까이 있으면서 약간 습한 날씨가 그게 익숙했다면 저곳에 가서 갑자기 쾌적해져서 그래서 좀 감동이 더 배가가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태국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곳은 현지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곳이고 그리고 산이라는 곳에서 쾌적한 태국인데 태국이 아닌 듯한 어떤 날씨, 풍경들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보통 그 고온다습한 느낌의 바람보다 네네네네. 좀 산뜻한 네, 바람을 맞습니다,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곳이군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풍경, 이 기후에 나는 이런 곳에서 최고의 조망을 발견할 수 있는 뭔가 카페나 숙소를 마련해야지 하면서 되게 기발한 장소에서 숙소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장소들이 또 가격도 안 비싸요. 근데 정말 와 여기가 어디야 하는 느낌의 그런 숙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추천해주신 난을 가고 싶다 하시면 어느 도시의 공항에 내려서 묶어서 치앙마이. 치앙마이 예. 얼마나 걸려요? 치앙마이에서도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완전 옆은 아니네요. 완전 옆은 아니에요.
네네네네. 용기를 내세요. 물론 운전석이 좌우, 왼쪽, 오른쪽 좀 다르긴 하지만 차를 렌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곳들은 차를 렌트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으로는 좀 닿기 어려운 곳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서행하고 안전운전 하시면서 좌뇌 우뇌 동시에 발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행지에서 이제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여행자들이 있으면 아, 나 그냥 외국 가서 외국 느낌 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외국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도 너무 많으면 이게 한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맞아요. 네네네. 그럴 때 아, 나는 좀 남들이 안 가는 곳에 왔고 그리고 좀 내가 좀 더 특별해지는 곳에 온 것 같아. 왜냐하면 여행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무리 태국 사람들이 친절하더라도 그냥 여행자 중에 한 명이지만 여행을 많이 하는 지역이 아니면 어디서 왔는지가 더 궁금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식당 아줌마를 만날 확률이 높겠죠. 확실히 저기 가면 아, 나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만한 곳이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태국은 난 기억하도록 태국은 하겠습니다. 난. 그리고 저는 캄보디아를 추천하는데요. 특정한 장소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 자체를. 네. 보통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를 꼭 보기 네.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 아름답고 전 세계에서 손꼽는 유적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는 너무 여행자들이 많고 또 볼 것들만 보고 나면 또 뭘 해야 하지 막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차라리 시골을 가서 완벽하게 힐링을 한번 욕심내 보겠다 할 때는 이 캄보디아 농촌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캄보디아의 농촌은 뭐 다른 나라의 농촌보다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도 어떤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메시지 안전 뭐 유의사항 이런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네. 그런 메시지 중에 이 캄보디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멘트가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참 우와. 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막연하게 뭔가 사람 냄새가 나고 그런 인간미 넘치는 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쉬다 와야겠다 할 때 이 캄보디아에 있는 농가에서 조금은 순하고 착하고 느린 사람들 사이에서 현지 시장을 가고 우와. 현지인들이 먹는 쌀국수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한 일주일, 한 달을 보내본다면 남들은 절대 모르는 그런 캄보디아만의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재차 갔지만 취재차 가서 느낀 거는 아, 캄보디아 사람들 정말 순하고 매력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앙코르와트라는 너무 압도적인 존재감의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나머지가 부각이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 냄새 나는 우리로 치면 옛날에 7, 80년대에 어떤 머무르는 그런 감수성을 한번 좀 찾아보고 싶다면 캄보디아의 시골을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정말 조용한 힐링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네네. 캄보디아에는 앙코르와트만 있는 게 아니다. 네,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저기는 어디죠? 그림이에요? 사진입니다. 사진이에요? 네네네네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곳은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곳이에요. 키르기스스탄. 네, 여기는 중앙아시아라고 해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때는 소련의 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곳은 주변에 있는 나라로 치면은 우즈베키스탄이 있고요. 아, 카자흐스탄이 있고. 네, 좀 그런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또 강력히 추천을 하냐면 방송을 하면서 저는 여행 프로그램의 PD나 카메라 감독님들과도 많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저보다 더 많이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카메라 감독님이 키르기스탄을 자연풍광 1등으로 뽑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한국이 네. 뽑았다면 인정. 진짜 네, 네, 네. 인정이다. 지금 보이는 데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디예요? 네, 카라콜 호수 주변을 트레킹을 하는 장소거든요. 아. 아니 저 밑에가 호수물이에요? 네네네. 색깔 되게 물 진짜 색깔이 어떻게 저럴 수가 수채화 있죠?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좀 더 뭔가 멍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의 어떤 강도와 그리고 또 그 기울기 이런 거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아, 이 여행은 다 했다. 네네네. 아, 이 여행은 다 했다 이러면서 뭔가를 내려놓게 되실 거예요. 와, 진짜 요정이 사는 호수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홀려서 맞습니다. 빠지겠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헤엄은 쳐보셨어요? 여기는 헤엄을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런 데는 우리가 오염시키지 맙시다. 내 몸이 들어가면 오염이 될 것만 같아. 저 예쁘고 맑은 호수가. 형은 지금 물질 좋아하는데. 아, 그러게요. 아쉬웠네. 네네네. 근데 이런 곳은 가실 때 트레킹을 할 때 꼭 여행사에 가서 문의를 드려야 돼요. 물론 한국에서 아예 애초에 여행 상품으로 가면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여행사, 여행 가이드 인솔에 따르면 되지만 자유 여행으로 가실 경우에는 이런 곳은 가이드와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이곳을 갔을 때 설명을 듣고 거기서는 또 장비를 렌트도 해줘요. 그래서 장비만 렌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안전하다, 가도 된다고 했지만 이런 곳은 아주 한여름 6, 7, 8월 외에는 항상 얼음이나 눈이 안 녹은 채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걱정 말고 가라고 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와 중국인 여자 그리고 일본인 남자 이렇게 셋이 같이 여행을 했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가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데 다행히도 우리 뒤에 있는 팀이 가이드랑 같이 다른 여행자가 오고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돈은 안 냈지만. 근데 그때 먼저 가는 그 중국인 여자분이 발이 미끄러지면서 정말 뭐 0.5초겠지만 공중으로 붕 떴어요. 오. 근데 그걸 이제 가이드가 손으로 딱 잡았죠. 근데 만약에 잡지 않았다면 정말 크게 다쳐서 뭐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에 갔을 거예요. 그렇게. 네네네네. 그래서 아름다운 광경은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을 보려면 확실히 남들이 안 간다거나 굉장히 비싼 트레킹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감수해야 게 할 있어요. 것이 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여행 상품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트레킹은 나라가 좀 물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싸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조차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인솔해서 가는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다 비쌉니다만 그 이유가 다 있고 최대한 안전하게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자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을 하려면 최대한 안전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좀 써라. 뭐 이 나라에 가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안 알려진 나라들은 또 이유가 있는 게 가면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장점이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경만 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자연 풍경, 풍광 이런 거에 좀 압도당하고 싶다 하시면은 키르기스탄을 강력 추천. 강력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대의 풍경으로 저는 또 하나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콜롬비아의 커피 생산지 살렌토라는 곳이에요. 살렌토. 저기는 막 살렌토. 향이 좋겠네요. 살렌토. 이곳도 방송 촬영을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PD 카메라 감독님 저한테 셌다. 됐어. 잡았어. 찾았어.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하러 가면은 우리가 뭐 작가분이 미리 준비해 주신 장소들도 가게 되지만 거기에서 현지에서 정보를 얻거나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발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곳들도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은 딱 보자마자 셋다 마치 한 12시간 기다렸다가 월척을 낚는 것처럼 됐어. 잡았어. 이랬던 곳이거든요. 분량 나왔다. 네네네네. 그 정도로 아. 예뻤다. 그래서 이곳에서 딱 그 첫 풍경 안데스 산이 보여주는 이 특유의 그 기름진 녹지의 느낌은 아무리 다른 푸른 산들 봐도 좀 대체가 안 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봤던 그 어떤 녹지들의 보다 한 수 위의 녹지, 한 수 위의 푸르름, 한 수 위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데다가 여기 있는 야자수 나무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야자수 나무랑 달라요. 어떻게 해요? 키가 껑충하게 큰 기린 같은 야자수 나무들이에요. 아, 또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트레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구 맞아?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여기는 대표적인 커피 생산지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커피. 네네네. 직접 그 시골에서 이제 직접 따다가 바로 눈앞에서 말린 콩이겠지만 그걸 눈앞에서 냄비에 볶아서 이 커피를 우려주시는 걸 먹어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신선한 커피. 저는 살렌토라면서 지역이 생소했는데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살렌토 커피는 잊지 못하는 맛이다 라고 하셔서 들어봤던 데거든요. 그걸 찌그러진 살렌토의 냄비로 드셔보세요. 거기에서 꼭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많이. 네네네네네네. 그리고 여기 동네 분위기도 상당히 신비로웠는데 마치 제가 어릴 때 봤던 무슨 서부 영화 같은 느낌이 들면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길에서 이렇게 뭔가 특별히 할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작고 아담한데 어디 카페를 딱 들어갔더니 100년도 더 된 이탈리아식 커피 추출기로 커피를 뽑아주고 그래서 무언가 굉장히 레트로 감수성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최대치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도 있지만 그런 옛날 감성, 무언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흑백 영화적인 어떤 남미 혹은 유럽의 어디 이런 느낌까지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뭔가 일주일 혹은 한 달씩 머물러도 여러분들은 무언가 평생 동안 있었던 찌든 어떤 생각의 때나 이런 것들이 슬슬 녹으면서 천천히 사라지고 닦여 나가지 않을까. 정화가 되는 근데 공간이네요. 진짜 이 사진 색깔만 봐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뭔가 그 컴퓨터 바탕화면 예쁜 거 포온 것 같아요. 네. 남미에서는 진짜 버스 여행할 때 자주 조심하셔야 될 게 졸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뭘 본 거야? 할 정도로 그 거대한 안데스 산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이 산이 되게 정말 뭔가 포근한 푸른 양탄자의 거대한 어떤 버전?
이런 느낌이에요. 눈 똑띠 뜨고 있어야겠네. 근데 놓치면 안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자다가도 딱 눈 뜨면 화가 나. 아, 내가 그만큼 잔만큼 못 본 거야? 영화 놓친 것처럼. 네. 미국 갔을 때 그 도로 가니까 산이 다 돌로 돼 있더라고. 돌산들. 흙으로 내가지고. 야. 그때 다 샀죠. 볼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자면 안 된다. 안 돼. 손해다. 절대로. 그래서 이 풍경들을 계속해서 다 이렇게 꼭꼭 씹어 먹듯이 열심히 보시면서 꼭 담아야 눈으로 돼요. 꼭꼭 섭취하십시오. 진짜 멋있다. 눈으로 섭취해야 된다.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베트남은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안 가보신 분 다 저는 가봤습니다. 3년 전. 가보셨죠? 저는 올해 갔다 왔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예요. 그러면 뭐 갈 사람 다 갔고 뭐하러 새삼스럽게 뭐 모르는 사람 없는데 뭐하러 추천하냐. 알고 가시라고. 베트남의 지금의 저렴한 물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방콕 물가만 해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급의 식당을 간다 그러면 오히려 일본보다도 비싼 느낌? 정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길거리 쌀국수는 저렴해요. 쌀국수는 1,500원, 2,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고급 식당과 저렴한 식당의 기준이 바로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이 나오고 깨끗한 메뉴판이 있는 식당인 경우에는 방콕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식을 먹는다. 그런데 일본과 방콕 중에서 일식은 어디가 더 싼가? 일본이 쌉니다. 네, 같은 급으로는 일본이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나 이런 걸 보면 방콕도 이제 싸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은 쌉니다. 너무 싸더라고. 네, 이 싼 이유는 지금 여전히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지 당연히 싸야 돼서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가도 언젠가는 자기 값을 받기 위해서 오를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지금 물가가 현 시점으로 했을 때 바겐세일. 엄청난 바겐세일이라는 걸 아시고 맛있게 드세요. 진짜 싸더라고 가보니까.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훌륭한 프랑스 식당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럽에 가서 그 비싼 음식 정차 먹고 또 팁을 얼마 내내 마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계산기 돌리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베트남에 있는 유명한 프랑스 음식점 가면은 충분히 대접받고 그 이상의 어떤 유럽 못지않은 음식들 다 드실 수 있어요. 또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 나오신 분들이 하는 곳들도 있고 그 전에 뭐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부터 나온 뼈대 깊은 그런 식당들도 있으니까요. 유럽 놀이 베트남에서 하세요. 그런 이유로라도 이 베트남은 여전히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0번 가셔도 가면 가실수록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달랏을 매우 좋아합니다. 달랏. 이 달랏은 예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장교들이나 고위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의 여름 피서지였어요. 그만큼 선선한 기후에 유럽풍의 건물들도 많이 있고요. 숨어 있는 카페들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제가 본 카페 중에 제일 큰 카페도 저는 달랏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서 본 것으로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일종의 커피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페, 그런 카페여서 거기에서 뭐 다양한 곳에 이제 다양한 스팟의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캐녀닝이라고 해서 막 밧줄 타고 막 폭포 내리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가서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달랏의 캐녀닝이 너무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레포츠, 뭔가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도 달랏에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행 그러면 딱 떠올리는 어떤 가장 좀 전형적인 로망? 유럽의 동네 혹은 유럽의 사람들, 유럽의 음식, 내가 돈만 있으면 딴 데 왜 가? 유럽까지.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인기도 많은 나라들이죠. 가장 인기 있는 유럽에 있는 도시들 그러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뭐 프랑스의 파리 이런 곳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이 이제 많은 여행자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유럽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이 포르투갈을 매우 추천하고 사랑합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스페인 옆에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주위에도 스페인 갈까 포르투갈 갈까도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 둘이 진짜 다른 느낌으로 좋아요. 그러니까는 짬뽕과 짜장면을 고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게 맛있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취향 차이. 짬짜면. 짬짜면 짬짜면. 그릇 살짝 나눠가지고 어.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이게 참 어려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두 나라를 보는 게 어디야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다가 한 나라의 어떤 것들을 충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맞아요. 막. 그러니까 네. 쫓기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을 가실 거면 포르투갈만 가셨으면 좋겠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자체는 사실 정말 좀 흥미로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많은 식민지 국가를 남미에 만들었어요. 그 나라들이 이제 뭐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스페인권에서 딱 한 나라만 포르투갈어를 써. 그게 바로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은 또 남미에선 제일 커. 맞아. 그러면 자 보세요. 스페인은 스페인이 본점이야. 그리고 나머지 남미가 지점이야. 그래서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스페인을 가고 좀 약간 좀 선망하고 이런 게 있어요. 뭐 브라질도 뭐 포르투갈을 선망하는 게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브라질이 본점 같고 포르투갈은 원조 국가인데도 약간 지점 느낌이 나요. 그만큼 그 좀 본점이라고 하는 좀 권위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뭔가 예전에 그런 전성기가 잘 상상이 안 될 만큼 사람들도 소박해요. 여행을 가면 개인적 경험이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나는 여기 좋았어, 난 여기 친절했어 이런 건 늘 갈리지만 저는 포르투갈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인종차별적인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네네네. 그리고 인종들도 다양하게 섞여 있고 다양하게 연인이고 부부예요. 흑인들과 백인들 커플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떤 인종이다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상당히 적다고 느꼈고 물가조차도 우리나라 물가보다 오히려 저렴한 유럽의 나라, 서유럽의 나라 상상해 보셨어요?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유럽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상당히 치안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해도 대도시에서 뭐 이렇게 뭐 지갑 꺼내놓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행자들에게 나쁜 경험들, 왜냐하면 여행자들은 또 여행자들 만나면 서로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포르투갈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데의 경험에 비하면 매우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해산물을 한 음식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너무 한국 맛과 비슷한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해산물이 있다. 네네네네. 이 나라에서는 좀 흥미로운 위치상의 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북아프리카와 굉장히 가까워요. 모로코나 튀니지 같은 나라들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두 나라 같이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뭐야 앞뒤가 안 맞는데 그냥 제가 앞뒤가 안 맞을게요. 네. 어. 만약에 일정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달렸어요. 근데 포르투갈을 일주일인데 거길 간다? 그건 반대. 그건 반대. 일주일 여행에선 반대. 일주일 여행에선 반대. 반대. 네네네. 여유가 더 있다면 네네네. 한 보름은 할 수 있다. 보름일 때는 충분히. 왜냐면 모로코에 가셔서 사하라 사막 하나만 보셔도. 네네네네. 이게 튀니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면 튀니지에서 또 그런 어떤 유럽의 혹은 프랑스의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튀니지에서는 바게트가 정말 엄청 저렴한데요. 네. 바게트 하나의 가격이 맞춰보세요.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바게트 한 개의 가격 1,000원. 1,000원 나왔습니다. 1,000원, 1,400원. 1,400원, 1,600원. 1,600원, 70원. 와. 아니 지금 50년 전에 간 기억. 아니. 50년 전 작년에 작년이요? 70원. 작년에 뭐 올해 70원? 뭐 100원으로 폭등했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진짜 낮게 잡았는데. 네네네네네. 이만한 바게트 말하는 거 맞아요? 2만 원씩 낳고 요만. 그거 어떻게 야, 근데 100원도 안 할 수 이만한 게 있어. 70원이면 네네네네네네. 그 튀니지에서는 이 바게트가 우리로 치면은 쌀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가격을 못 네. 올리게 한다고 해요. 와, 원래 그렇게 물가가 저렴해요?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튀니지에 가시면은 정말 그런 유럽 음식, 프랑스 음식 놀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본전을 이렇게까지 제대로 뽑고 오는구나. 베트남 못지않게. 네, 베트남보다 바게트 같은 건 더 싸죠. 야, 네. 70원은 이길 수가 없을 것 70원으로 같은데요? 얘기할 수가 없다. 네네네네네네. 우리나라에도 뭐 70원으로 뭘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정말 여기도 내가 여기 와서 뭐 출연료 더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다 얘기하지? 뽕을 뽑아주세요. 네. 에사우아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사우아. 에사우아라. 에사우아. 에사우아라 어디 있어요? 예, 에사우아라는 거기도 바닷가예요. 바닷가고 지중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지중해. 뭔가 아프리카 그러면 뭔가 좀 헐벗고 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화사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과 캐나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미국과 아프리카 너무 극과 극 아니야? 그건 우리가 이렇게 평면 지도로 봐서 그렇고 그게 이렇게 동그란 부로 봤을 때는 이 캐나다나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여행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매년 오시는 제가 만난 분은 뉴욕에 상주하는 변호사 남자분이셨는데 정말 2, 3년마다 한 번씩 에싸 우아라에 와서 쉬고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은퇴지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에싸 우아. 에싸 우아라. 에싸 우아라. 예.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쾌적한데 물가는 저렴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도 무언가 좀 여유 있게 좋은 호텔에 있으면서 그냥 좀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쉬고 뭐 이러면서 산책하고 약간은 귀족 같은 삶으로 한 달을 살아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도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난 유럽 느낌도 좋은데 하지만 유럽은 좀 물가가 비싸서 하는 분들에겐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체제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그런 모로코의 에싸 우아라 같은 곳에서 모로코의 에싸 우아라. 네네네 특별한 휴양지의 경험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진짜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카서스 삼국이라는 아주 보석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코카서스. 코카서스. 네네네네. 코카서스는 어디에 있는 데인가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코카서스가 어디예요? 이러면 다들 이걸 어디라고 해야 돼? 코카서스. 네네네. 그래서 유라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고마워져요. 유라시아. 왜냐하면 이걸 유럽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시아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하니까 유라시아의 딱 정가운데 화개장터처럼. 정계를 나누는 쯤에 음. 그쯤에 있는 나라가 바로 코카서스예요. 오. 나라가 아니고 이 세 나라에 합쳐진 거니까 이 세 나라를 말씀드릴게요. 조지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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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니아. 네. 근데 그렇게 또 신기하게도 앞에 두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고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사이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지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두 나라를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조지가 중간에 좀 끼어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 세 나라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급부상의 이유는 바로 조지아란 나라예요. 왜요? 이 조지아란 나라를 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건 일단 풍경. 별명이 저렴한 스위스예요. 뭐의 스위스가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뭐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저렴한 스위스, 뭐의 스위스가 되게 맞습니다. 많네요. 그만큼 스위스란 나라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죠. 그럼 저한테 이제 그래서 스위스랑 어디가 더 이쁜데요? 하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스위스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프스는 사실은 스위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어요. 프랑스에도 있어요. 그 산맥이 길어서 근처에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지방이 알프스 중에서도 제일 예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조지아에서 이탈리아 친구를 만났어요. 네. 네. 근데 그 친구는 조지아를 훨씬 좋아해요. 돌로미티보다 그리고 매년 1년에 서너 번씩 같은 장소를 조지아에 있는 장소들을 트레킹하지만 매번 감동 폭발이래요. 진짜. 네. 게다가 조지아는 네. 뭐의 원조국이에요. 원조? 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나라가 이 나라예요. 두 글자고요. 커피? 커피와 같은 점은 마신다는 거. 마시는 거요? 네. 두 글자? 마시는 뭘까? 와인. 오 맞아요. 와인? 맞아요. 오. 조지아는 커피 아니에요? 조지아 커피는 우리가 좀 혼동스러워하는데 그 조지아 커피는 조지아 브랜드고요. 이 나라 조지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심지어 이 나라는 집집마다 와인을 담급니다. 아. 그래서 엄청난 큰 항아리를 지하에다가 사무다 놓고선 계속 드세요. 아. 근데 너무 큰 경우에는 아이가 빠지면 익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담그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인의 원조국이고 야, 아이가 술독에 빠지다니. 네. 조지아도 예전에 소련의 한 지방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련에서 가장 맛있는 지역이 바로 조지아였어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곳. 아. 네. 그래서 조지아는 이런 풍경도 있는 데다가 와인도 있는 데다가 음식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조지아 이웃나라 아르메니아도 저는 매우 추천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에 가시면 참 예의 바르게 여러분들을 반겨주시고 그러면서 초대해 주시고 무언가를 하나 더 챙겨주시는 그런 정말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르메니아가 주변 나라들이랑 서로 경쟁 관계거나 적대국이기 때문에 바다도 인접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갇힌 듯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 손님이 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에 가시면 또 조지아와 음식이나 이런 문화들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면서 내가 남들은 안 가지만 나는 정말 특별한 기억이고 경험이었다 이런 걸 원하신다면 아르메니아도 매우 추천. 아르메니아는 약간 마치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예쁜 강아지 같은 느낌이에요. 오 너무 적절한 표현이시고 아니 작가를 하셔도 저보다 훨씬 글을 잘 쓰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더 없어요. 더 없어. 다행이다. 그럼 제가 작가로 먹고 살겠습니다. 이거 궁금한 게 지금까지 소개를 주신 여러 도시 가운데 일단 상원이의 원픽은 조지아거든요. 오, 네. 네네네. 조지아는 직항이 있습니까? 직항을 최근에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 보세요. 기대할까요? 어쩌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 값이 비쌀 수 있어. 그래도 직항만 해주는 게 어디예요? 야, 이거 오늘 지금 아직 더 소개해 줄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다 듣고 나서 각자의 원픽을 또 생각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각 국가의 도시들이 보물 지도를 보면서 픽 당하기를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마음을 훔칠 나라와 도시는 어디가 될 어디일까? 것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보죠. 네.